안녕하십니까. 법학박사 유병태 법무사입니다. 자, 오늘 앞에 노표 참조하시고 기존 유튜브 목차 참조하시고 미리 지난 부분 들으실 분들은 저 목차에 맞춰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25년 정민물권법 신탁법의 24페이지 일물일권주의에 대해서 봅니다. 일물일권주의의 물권의 배타성, 절대성의 당연한 기결로 하나의 물권은 하나의 독립한 물건을 그 객체로 한다는 원칙을 일단 일물일권주의라 한다는 거.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 일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하나의 물건이 존재할 수 없고 수개의 물건 전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있을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물일권주의 근거, 물건의 일부나 집단의 하나의 물건을 인정할 실익이 없고 만약 하나의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한다면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공시제도를 관철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 근거를 거꾸로 반대로 읽으면은 실익이 있고 공시를 관철시킬 수 있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일물의 표준 사회 통념 또는 거래 관념에 따르는데 토지의 경우 토지는 지표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그 구획하며 토지가 독립된 지번이 본번만 있을 수도 있고 본번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우에 한 개의 독립된 토지로 인정되고 이를 일필이라 한다. 일필 토지를 수필로 하기 위해서는 분할 절차를 거쳐야 되고 수개의 필지를 한 필, 일필로 만들기 위해서는 합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 토지로 등록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의 경계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의 경계 실제에 따른다는 거. 옛날부터 있던 판례를 2016년도에 또 확인한 겁니다. 건물의 경우 우리 법상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토지와는 별도로 물건의 객체로 된다.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벽이 이루어져 건물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앞에서도 여러 번 보고 왔습니다. 따라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부분의 건물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그러나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와 같이 중단될 당시에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벽이 완성되어 그 구조물을 토지 보암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구조와 형태가 원래의 설계 및 건축과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 객체로 보아 그 양수한 제3자가 그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건축허가를 받은 구조와 형태대로 축조된 전체 건물 중에서 건축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벽이 완성되었던 층만을 분리하여 그 부분만을 종전 건축주가 원시 취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례 두 개를 구별하시라는 거죠. 일물일권주의의 내용과 예외. 일물일권주의의 내용 하나의 물건 위에 앞의 물건과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어서 양립이 불가능한 물건은 다시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유권과 제한물권과 같이 서로 내용이 다른 물건의 경우는 하나의 물건 위에 성립할 수 있다. 반면에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특정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동일한 사람인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채권이 또는 동일한 사람의 여러 채권이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성립 시기와는 무관하게 평등한 효력을 가질 뿐이다.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다라는 거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먼저 받으면 장땡이다. 선착순이 지배한다. 그런 거.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독립된 물건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 부분이나 혹은 집합물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일물권자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구성 부분에는 물건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만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 중 일부분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필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있는 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 권리자는 그 판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 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 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 등기 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인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 분할 명함이 없이 일필 토지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인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 한동 건물은 이런 판례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불능 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문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토지 일부에 대한 그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에 분필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니까 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 오죽하면 대부분 그 판례까지 나왔겠습니까? 한동 건물은 그 전체를 경락허가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일부분만을 분리하여 경락허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마찬가지로 한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그 이용 상황 내지 이용의 형태에 따라 구조상 독립성 판단의 엄격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고, 구조상 구분에 의하여 구분 소유권의 객체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독립된 출입문 칸막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 관리 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 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 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경락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 일물일권주의의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부 및 구성 부분이나 집합물의 물권을 인증할 실익이 있고 공시가 가능하고 거래 안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물건의 일부 및 구성 부분이나 집합물에도 독립된 물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라는 거. 토지는 현행법상 물권 등에서 성립 요건주를 취하므로 분필 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 일부를 양도하거나 소유권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일부에서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분필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필 토지 일부에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도면을 첨부해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등기법 보면은. 그리고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부 시효 취득은 부인되나 토지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등기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그 등기된 부분은 다른 토지의 일부가 아니고 독립된 한 개죠. 그래서 이론상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부 시효 취득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나 점유 시효 취득은 가능하다.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점유 시효 취득은 가능하다. 그러나 결국에 점유 시효 취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려고 하면은 그 부분 분필해서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부동산 공유 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설정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하면 참 좋은데 도해 강의를 참조하십시오. 지금 도해를 찾으려 하니까
또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요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건물은 그 내도의 강의는 그냥 그 통째로 그냥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원리로 움직입니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민법 215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동건물 일부의 구분 소유가 인정된다. 판례는 한동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한동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한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 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의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 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는 것. 따라서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 허가 신청이나 분양 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 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한동 건물 및 구분 행위에 상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었다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구분 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 소유가 성립된다라는 거. 그 시점에 과거의 판례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는 구분 행위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존재가 있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 소유가 인정한다는 거. 반드시 대장에 등록되거나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수목은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정착물로서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민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되면 소유권과 양도담보 및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서 소유권과 양도담보의 객체가 된다라는 것. 소유권 공시가 가능하면 양도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담보가 뭔 줄 알면 당연한 소리이고, 4번 미분리의 과실은 수목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지만 동산이라는 견해도 있다. 수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수확이 가능한 농작물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건 의하지 않건 명인 방법 갖출 필요도 없이 언제나 경작자 소유에 속한다. 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공장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임목에 관한 법률,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은 여러 개의 물건의 한 개의 권리를 인정한 예라 볼 수 있고, 집합물에 대한 특별법에서 한 개의 물건으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고, 특별법이 없더라도 경제적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한 개의 물건의 객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다. 앞에서도 보고 왔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한 개의 물건에 대한 여러 개의 권리를 인정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 생각해 보시면은 아파트 전체 봐도 한 동 한 개 맞는데 사람들이 호실별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 해서 호실별로 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물건의 종류. 오늘 수요일인데 원래 수요일은 쉰다고 했는데 촬영하는 이유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을 읽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미리 하고 내일도 할 거라고 보는데, 27페이지 제3절 물권의 종류. 물권 법정주의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기타, 민법 기타의 법률 기타 또는 관서법이 정하는 것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달리 창설할 수 없다. 법에 의해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강제하고 있는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라 한다는 것. 따라서 물권법에서는 채권법에서는 때는 계약 자유 원칙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앞에서도 보고 왔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인정 근거. 물권 법정주의는 봉건적 소유권, 허유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왕토사상, 토지는 전부 왕의 것이다. 왕만이 완벽한 소유권을 가진다 이랬는데 그 귀족들도 저 땅은 내 거다 이랬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그 귀족은 그 부분에 수조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또 그 밑에 농민들도 저 땅은 내 땅이다 라고 했는데 그 농민들이 저 땅은 내 땅이다 했던 거는 그 부분에 경작권을 가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봉건적 소유권, 예컨대 경작권만 있는 거 이런 걸 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근대적인 자유로운 소유권 확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러나 자유로운 소유권 확립된 현대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의의보다는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하여 제3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척의 손해를 방지하고 거래 안전을 위한 공시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권 법정주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딱 정해놔야 그게 공시가 가능할 것이고, 공시가 가능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거래 안전이 보장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나타난다는 것 뉴스에서 자주 접했을 겁니다. 이하여 공시원칙이 관철됨으로 인하여 물권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하게 함이 위함이다. 문제점,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 물권을 한정해버리면 그래 사회의 발전에 따른 실제 사회 요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당연하겠죠. 법에 딱 묶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민법은 관습법에 물권의 성립을 인정하여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때그때 입법으로 보정하여야 할 것이다. 민법 185조의 해석.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85조에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의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그게 성문법, 그리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명령 및 긴급명령, 그 다음에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 그 정도.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포함되고 그 외에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185조와 관습법. 관습법이란 사실은 관습이 거듭 행해짐으로써 일반 사람들로부터 법적 확신을 받은 때에 관습법이라 한다. 민법 총칙에서 보고 온 거 확인하는 겁니다. 관습법의 효력에 대해서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설과 판례이고, 근데 대등적 효력설도 있기는 하다는 거. 185조 보면은 법률 또는 관습법 아직 대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185조에서 창설하지 못한다는 의미, 종류강제, 물권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내용강제, 법률, 관습법이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물권 만들지 못한다는 것. 185조 물권법의 효력, 185조 물권법 위반의 효력. 185조는 강행 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이때 종류 강제를 위반하여 근데 부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을 약정하더라도 그건 당연히 무효. 내용 강제를 위반하여 무효로 되는 범위에 대해서 물권 행위는 무효, 채권 행위는 유효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거. 판례는 민법 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물권 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물권법의 강행 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이나 내용이 다른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다른 각도에서 또 살필 때가 있습니다. 185조 위반 관련 판례. 근데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한 경우 이건 무효다는 거죠.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물권은 강한 양도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양도 금지 특약을 하면 무효다. 양수인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견해가 대립되지 않다. 그때 지상권 양도의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는 거. 내용 강제 규정 중 전세권 존속기간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세권은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13년으로 약정했다면 강행법 규정에 따라 10년으로 단축된다는 것. 전세권 설정 계획의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전세권 효력 부인할 수 없다,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3번. 또한 민법 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유자가 채권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사용수익권 등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외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등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것. 다음에 판례의 법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사실상 구속력을 가질 수는 있다라는 것. 물권의 종류,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점유권과 본권을 대립시키고, 점유권은 사실적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본권은 현재 사실상 지배 여하를 떠나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는 것. 이 물권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다 지배하는 완전 물권인 소유권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중 하나만을 지배하는 제한 물권이 있는데,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용익물권, 그 다음에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이 있고, 그 담보물권에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법정질권, 법정저당권도 있고, 약종담보물권으로서 질권과 저당권이 있다는 것. 부동산 물권, 동산 물권, 부동산 물권,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물권, 거기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유치권, 저당권, 부권리질권, 이거 외우면 안 됩니다. 이 권리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걸 알고,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거, 당연히 동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도 있다는 정도.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상 물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률기지권, 동산, 양도, 담보,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원래 판례에서 확인된 관습법상의 것이었는데, 현재는 부동산 실권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여전히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등록이나 등기 대상인 특수동산에 대한 명의신탁도 있고, 경작권, 일종의 점유권으로 매매 대상으로서 인정된다는 거. 관습법상 인정된 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명인방법, 그다음 미등기 매수인에게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을 인정하지만 이것을 사실상 소유라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 그런데 밑에 판례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을 할지라도 건물 철거 등의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 인정할 수 있지만,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지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즉 미등기 매수인에게 법률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목적물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해 미등기 매수인에게는 그 자체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없고, 왜냐면은 미등기 매수인 채권자적 지위죠. 따라서 그 자체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없고 매도인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를 취득하였다면 침해자에게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관습상 사도통행권이라든가 온천권, 근린공원 이용권, 관습법상 조망권, 이러한 관습상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책 소개를 여기서 잠깐 드리면, 책을 구입하실 분들은 010-3661-0407로 문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